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나는 그냥 펭귄인가 아니면 핑크 펭귄인가 라고 묻는 책입니다. 일반 펭귄으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 무리에서 튀는 펭귄으로 살아갈 것이냐 라고 묻고 남들과 다르게 무리 속에서 튀게 포장하는 방법, 전략,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알려주는 핑크 펭귄입니다. 최근의 마케팅으로 줄 세우기라든지 노하우집 무료 배포 또는 무료 서비스 쿠폰이나 코칭 등 고객의 입장에서 후킹하고 멈춰서게 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마케팅이라는 것이지요. 이 책의 작가 빌 비숍은 사업에 성공하려면 빅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잠재 고객의 관심을 끌며 차별성을 조성하는 새롭고 더 나으며 전혀 다른 그 무엇 말이지요. 빅 아이디어가 없으면 전략과 전술을 아무리 잘 실행해도 효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시중에 넘쳐나는 서비스와 유사한 아이디어, 지루한 일반 아이디어를 가지고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저자가 빅 아이디어 어드벤처라는 프로그램을 창안한 이유라고 강조합니다. 책의 사례를 소비자의 입장과 사업자의 입장, 광고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며 적용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총 5개의 파트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유빙에서 벗어나라, 빅 아이디어를 창출하라, 빅 아이디어 패키징, 빅 아이디어 셀링, 벗어날 방도는 분명히 있다. 이 내용 중에서 펭귄 프라블럼이 무엇인지, 브랜드와 패키징의 의미, 마그네틱 마케터 6가지 기술을 소개해 드릴게요.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 빅 아이디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펭귄 프라블럼. 얼마 전 펭귄 위대한 모험이라는 제목의 흥미진진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남극 대륙에 사는 펭귄의 생태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였습니다. 그곳의 펭귄들은 4년에 한 번 짝짓기 시즌이 오면 약 120km 거리에 있는 산란지를 향해 떼지어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영화에서 특히 관심이 갔던 부분은 수천 마리 펭귄들이 옹기종기 모인 장면이었어요. 나는 그 모든 펭귄이 모두 똑같아 보인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습니다. 어느 펭귄이 어느 펭귄인지 전혀 구별할 수도 없어 보였지요. 실제로 펭귄들조차 자신의 짝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펭귄 스스로들조차 서로가 똑같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대부분의 비즈니스 종사자들이 이와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경쟁자들과 똑같아 보이는 문제 말입니다. 같은 종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팔며 같은 부류의 스토리를 전하고 같은 유형의 행동 방식이 보이지요. 물론 각자 나름대로 몇 가지 미세한 차이점은 있지만 시장의 관점에서 보거나 잠재의식의 눈으로 볼 때는 모두 한 무리의 펭귄처럼 보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펭귄의 문제, 즉 펭귄 프로블럼입니다. 펭귄 프로블럼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과도하게 붐비고 경쟁이 치열한 오늘날의 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싶다면 크고 극적인 무언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더 많은 펭귄이 당신의 업계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당신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말이지요. 인터넷에 들어가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글로 검색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검색 결과가 나오는가요? 자산관리사라는 단어로 검색만 해봐도 2,870만 개의 결과가 나옵니다. 웹사이트를 보유한 자산관리사만 검색한 것인데도 이렇게나 많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면 펭귄 프로블럼이라는 장애물부터 치워야 합니다. 잠재 고객의 눈에 당신과 당신의 경쟁자들이 똑같아 보인다면 잠재 고객은 가능한 한 싸게 공급하는 쪽을 택하기 때문입니다. 거래를 따낸다 해도 결코 많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양질의 잠재 고객을 더욱 많이 확보하고 싶다면 펭귄 프로블럼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다른 모두와 똑같게 보이고 하는 얘기도 똑같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잠재 고객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미 수백 번이나 들어본 똑같은 소리를 과연 또 듣고 싶을까요? 새롭고 더 나으며 전혀 다른 무언가가 없다면 아예 만날 기회조차 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펭귄 프라블럼은 사업을 키우려는 사람에게도 장애물입니다. 경쟁자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팔며 기본적으로 같은 일을 하면 비약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진입 장벽이 낮은 탓에 업계보다 많은 펭귄이 들어와 북적거리기 때문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늘어 성장 속도에 탄성이 붙기는커녕 결과적으로 속도 저하나 심한 경우 자유 낙하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펭귄 프라블럼을 해결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나요? 펭귄 프라블럼은 새로운 현상입니다. 과거에는 펭귄으로 비즈니스에 종사하면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요. 경쟁은 지금처럼 치열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부모님은 1960년대에 홍보회사를 운영했습니다. 경쟁 업체라고는 손에 꼽을 정도여서 늘 일감이 넘쳐났어요. 두드러질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공급보다 수요가 많던 덕분이지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어떤 업계든 펭귄들로만 초만원입니다. 그들은 인터넷을 타고 국경을 넘어 당신의 시장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다른 업계에서 당신의 업계로 넘어오기도 합니다. 변호사들이 자산관리사로 변신하고 컴퓨터 제조사가 엔터테인먼트 업체로 변모하며 커피숍에서 음반을 팔기도 합니다. 당신의 작고 아늑한 유빙에 당신의 고객은 함께 쫓는 펭귄들이 갈수록 몰려들어 점점 심각한 북새통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펭귄이 아니야. 경쟁자들과 다르거든. 그 생각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당신의 잠재 고객들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잠재 고객들은 다른 펭귄들과 당신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당신이 나머지 모두와 같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봐 주나요? 따지고 보면 펭귄은 하나하나 모두 나름의 생각과 느낌, 능력을 보유한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차이를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하고자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패키징이 다른 펭귄들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펭귄 프라블럼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할 게 뻔합니다. 당신의 넘버원 고객은 어떤 유형인가요? 당신이 거래하는 모든 종류의 고객을 쭉 적어놓고 그 중에서 최상의 고객을 선택하면 됩니다. 어떤 유형의 고객과 거래하고 싶은가요? 누구와 거래해야 일도 즐겁고 수익도 많이 발생할까요? 거래하기 싫은 고객은 어떤 유형인가요? 최상의 고객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을 경우에는 최악의 고객부터 지워 나가면 됩니다. 단언컨대 단 한 가지 유형의 고객에만 초점을 맞추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유형의 고객들을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돈 벌 기회를 저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을 의사로 정하면 광범위하지만 치과 의사들만 고객으로 삼겠다고 하면 좁혀지고 특화됩니다. 탈출구는 구루매형 사업체가 되면 됩니다. 즉 고급 사업체가 돼야 한다는 말이지요. 모든 것의 수준을 높이는 빅 아이디어를 패키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련한 구루매형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훨씬 높은 가격을 부과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드러지려면 잠재 고객에게 두 가지 선택안을 제시하세요. 경쟁자들도 판매하는 전형적인 패스트푸드형 제품과 당신만 판매하는 구루매형 제품입니다. 고객이 등을 돌릴까봐 더 비싼 가격을 부과하지 않는데 실상은 그로 인해 고객을 잃게 되니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모두가 최저가만 찾는 것은 아닙니다.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해서 보다 많은 돈을 버는 전략은 간단합니다. 구루매형 빅 아이디어를 패킹해서 기존의 패스트푸드형 제품이나 서비스에 추가하면 됩니다. 고객이 스스로 찾아오게 만들어라. 대부분의 펭귄은 노예입니다.
돈을 지불한다는 이유로 공급업자를 2등 시민 취급하는 고객들의 노예이지요. 하지만 당신은 노예가 되려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 원하는 것은 자유이지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게임을 바꿔서 자유롭고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권위를 확고히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예의 짓은 그만두고 고객과 잠재 고객들로부터 칼자루를 빼앗아 와야 합니다. 방법은 역시 패키징입니다. 우리는 패키징으로 그런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구루매형 빅 아이디어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고 말하면 고객들은 그것을 더욱 원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심지어 줄까지 서게 됩니다.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펭귄들은 대부분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자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설령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펭귄이 무리에서 두드러지지 못하거나 많은 돈을 벌지 못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주어라. 패키징의 핵심 원칙은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이득을 파악해 명확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과 당신의 빅 아이디어가 잠재 고객에게 유의미해지고 또 그래야 잠재 고객의 관심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고객이 찾는 최상의 이득은 무엇인가요?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서비스라면 2차적 이득은 돈 버는 것이고 최상의 이득은 꿈꾸던 삶을 실현하는 것이겠지요. 의료 서비스라면 2차적 이득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고 최상의 이득은 건강한 생활 방식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컨설팅이라면 2차적 이득은 사업 계획을 창출하는 것이고 최상의 이득은 사업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이득을 패키징하면 고객과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고객에게 더욱 유의미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이득을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모든 펭귄들의 탈출용 비상구입니다. 펭귄 무리에서 두드러지고 싶으면 2차적 이득을 넘어서는 사고로 빅 아이디어를 도출해야 합니다. 고객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펭귄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최상의 이득은 무엇인가? 빅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고객에게 관심, 코칭, 코디네이션 세 가지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낡은 매매 경제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낡은 매매 경제에서는 고객에게 좀처럼 제공되지 않는 혜택들입니다. 고객에게 관심, 코칭, 코디네이션 세 가지를 제공하면 보다 많은 가치를 더하고 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브랜딩과 패키징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이 브랜딩과 패키징을 거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둘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른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비즈니스를 브랜딩하고 패키징하는 데에는 지대한 관심을 표출합니다. 브랜딩과 패키징을 적절히 이용하려면 용어의 정의부터 명확히 이해해야 마땅하다는 판단입니다. 당신의 브랜드는 고객이 당신과 당신의 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느낌의 조합입니다. 브랜딩은 그런 브랜드에 이름이나 이미지를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패키징은 고객의 머리와 가슴에 브랜드를 각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아이디어와 표현, 이미지, 경험 등을 조합하는 작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브랜드는 문자 그대로 고객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무엇이고 패키징은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당신이 행하는 무엇입니다. 나는 이 정의를 좋아합니다. 브랜딩과 패키징은 분명 다른 것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브랜딩 없이 패키징이 있을 수 없으며 패키징이 없으면 브랜딩도 의미가 없습니다. 브랜드가 정적인 무엇이라면 패키징은 동적인 무엇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브랜드는 고객이 중심이고 패키징은 당신과 당신이 하는 일이 중심입니다. 스타벅스를 예로 들어봅니다. 유형의 가치인 커피와 무형의 가치인 분위기를 조합한 그들의 사업은 북미 및 세계 여러 지역에서 매우 강력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상태입니다. 고객들은 스타벅스를 떠올릴 때 강력하고 생생한 생각과 느낌을 가집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준비되는 훌륭한 커피와 벽난로 옆에 멋지고 아늑한 소파, 친근한 공동체 분위기 등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은 이어서 안락과 동료의 보살핌, 품격에 대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부채질하는 강력한 정서적 반응을 일깨웁니다. 요점은 스타벅스 브랜드의 가치는 그들의 가게나 커피 또는 본사에 있는 무엇이 아니라 고객의 머리와 가슴에 존재하는 무엇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는 어떻게 그들의 브랜드를 고객의 머리와 가슴에 각인한 걸까요? 패키징을 이용해서입니다. 그들은 아이디어 표현, 이미지, 경험의 패키지를 조합해서 고객들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것이 고객의 머리와 가슴에 강력하고 긍정적인 브랜드로 굳어졌습니다. 마그네틱 마케터는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일깨우는 6가지 기술을 자유자재로 활용합니다. 이 6가지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비감을 창출한다. 호기심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다. 2. 새롭고 더 나으며 전혀 다른 무언가를 패키징해서 제공한다. 3. 인기가 많아서 제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준다. 신뢰감과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4. 가치 있는 무언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욕구를 갖게 만드는 것이다. 5. 선택권을 부여한다. 권한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6. 특정 시점까지 확답을 달라고 단호히 요구한다. 긴급성을 조성하는 것이다. 얼마 전 세스 고딘의 보랏빛 소가 온다를 읽으며 생각했었지요. 나는 보랏빛 소를 만드는 보랏빛 카우, 핑크빛 카우가 되어야겠다고요. 마케팅에서는 지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오늘 만난 핑크 펭귄도 같은 맥락입니다. 남극에 펭귄이 함께 있는 다큐 영상을 저도 본 적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검은색 무리가 한 덩이로 보일 정도인데요. 펭귄들이라고 하나의 단어로 말하지요. 펭귄도 종류가 많은데요. 사실 일반인이 구분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멀리서 보면 하나의 무리로 보이지만 각자의 펭귄마다 이름이 있고 장점이 있을 텐데요. 구분해내기도 알기도 어렵다는 것이지요. 만약 이 검은색 펭귄 무리에 핑크색 펭귄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주 멀리서 봐도 눈에 띄겠지요. 마케팅은 바로 눈에 확 띄게, 독특하게, 새롭게 빅 아이디어 상품을 패키지로 만들어내야 고객들이 찾아와 줄을 서서 사간다는 것입니다. 상품을 구성할 때 표준이 되는 가격을 중간에 놓고 그것보다 싼 가격과 표준 가격보다 비교도 안 될 가격으로 고급 아이디어 패키지를 만들어 구성하라는 것입니다. 가격이 비싸서 안 사는 것 아닐까? 가격이 너무 싼 것 아닐까? 라고 고민하지 말고 상품 구성을 3가지로 해서 고객이 선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객이라면 너무 가격이 싼 제품은 의심을 먼저 하게 됩니다. 과연 제품 상태가 좋을까라고요. 그리고 너무 비싼 제품은 또 고민하게 됩니다.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면 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으니 중간 가격인 표준 제품을 고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표준 가격의 제품 선택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구성된 상품을 우리 주변에도 지금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상품 구성 요소에도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점이 돋보이지요. 마케팅이라고 하면 어렵게만 생각했는데요. 핑크 펭귄은 초보자가 보기에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점이 많았습니다. 추천사를 써준 박재현 한국 브랜드 마케팅 연구소 대표는
마케팅 전략 핵심 메시지를 전하는 10개의 문장을 말하는데요. 뻔하면 까인다. 기대 심리를 잡아라. 브랜드는 파격을 키운다. 진입 장벽을 높여라.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모두 비정상이다. 연애하듯 마케팅하라. 고객과 끊임없이 썸 타야 한다. 고객은 믿는 것을 보게 된다. 고객의 생각을 생각하라. 무의식적으로 의식하게 하라인데요. 이 메시지가 모두 핑크 펭귄 책에 녹아져 있다고 강조하며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강력한 감정적 반응을 일으키는 마그네틱 마케터는 사람들이 찾아오거나 전화하게 만든다. 적용할 점은 고객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는 3가지 상품으로 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평범하면 까인다. 마케팅은 한 가지라도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미소 짓게 되는 미소 생각, 은퇴한 노후를 위한 동기부여 자기계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